부산 남파랑길 1에서 5코스 완주대사 사시, 감천항 다대포 아미산까지 진짜 부산 걷기 여행, 감천항, 다대포, 물숙도 인근 해안길, 아미산 전망대까지 부산의 바다 도시 자연을 한 번에 만나는 코스입니다. 부산을 관광이 아닌 도보 여행으로 만나고 싶다면 이 코스는 반드시 걸어봐야 합니다. 산들 투어와 함께한 남파랑길 기록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산들 투어 남파랑길 투어단 출정제를 올리고 남파랑길 1코스를 출발합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우리나라 외곽을 연결하는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입니다. 해파랑길은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총 50회 코스 770km 구간을 완주한 후에 남파랑길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남해안을 따라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총 90회 코스 1470km 구간을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산들 투어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이 해파랑길과 남파랑길 1코스 시작점에서 남파랑길 출정제를 올리고 출발을 고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 출발점이고요. 바로 위에 스카이 워크도 구경을 해봅니다. 도르노비 스탬프 찍는 곳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위에 이기대 공원에는 수선화가 활짝 피어 우리 일행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오륙도와 UN 기념공원 가는 길은 부산의 봄꽃 명소이며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고 목련도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벚나무 가로수가 벚꽃을 활짝 피어 있는 남파랑길을 따라 UN 기념공원으로 갑니다. 6.25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참전하여 전사하신 분들의 잠들어 계시는 UN 기념공원을 참배해 보기도 합니다. 남파랑길은 신선대 둘레길로 이어지고 부산 시내로 접어듭니다. 우암동 소망마을의 실사 같은 소조형물을 만나고 이어 곱창 골목을 지납니다. 법일동 재봉틀 거리를 지납니다. 아직도 재봉틀이 있나 싶은데 여전히 많은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 보니 공장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부산 진시장을 건너 자천동 가구거리를 통합니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7호 부산 진성을 지나게 되는군요. 철도 지하도를 빠져나와 자천동으로 들어섭니다. 전공단은 임진왜란 때 정렬이 싸우다 순직한 순국 연령의 재단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을 기억하라. 국책 보상운동 전량기의 사연을 담은 벽화가 줄지어 그려져 있고 그 길을 따라 지나가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에 지금은 경사 엘리베이터가 2곳이나 있었습니다. 증산 외성, 증산공원 쪽으로 있는 경사 엘리베이터는 에어컨까지 나오는 최신식이었습니다. 부산은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 서울과 평양 다음으로 큰 제3의 도시였습니다. 1950년대에 일어난 6.25 한국전쟁 이전에는 남한의 제2의 도시로 인구가 50만 명 안팎이었으나 6.25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갑자기 2배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느냐 산 중턱까지 피난민들이 주거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남파랑길을 걷는다고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곳에서 거주했던 분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들게 하는군요. 증산공원에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활짝 핀 증상공원을 내려오면 이색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지역 어르신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시장이 있다고 자랑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960 성북 전통시장 웹툰 이바구길, 웹툰 캐릭터와 컬러풀한 색감을 칠한 건물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좀 썰렁하긴 해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 원도심 골목길인 싱싱 테마로드로 접어듭니다. 편백나무 숲, 초량전 등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하늘 숲길로 부산항을 한눈에 내다보며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테마형 산책로로 전망대,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산항과 삼복도를 조망하는 기존 산책로와 연계한 2시간짜리 정도의 트레킹 코스는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 부산항을 이렇게 뛰고 걸어가는 게 너무 끝내주네. 코스 경로는 보광사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전망대 산책로 금수사 옆 4km 거리였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 봐봐요. 이 꽃을 이렇게 해서 딱 배경 찍으면은 정말 이쁘죠. 구봉산 치유숲길로 접어듭니다. 구봉산 치유숲길은 편백나무가 울창한 자연 환경에 전망대와 편의시설을 더한 산림 치유 공간으로 유명하며 길의 초입에는 숲속 헬스장 및 맨발 황토길이 있어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삼복도로의 북항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초량동 컴퓨터 과학고 인근 망행로에는 친환경 스카이웨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서면 북항을 비롯한 부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산항 축제 때 북항과 부산항 대교 일원에서 펼쳐지는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수령 30년 이상의 벚나무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펴 명물이었었습니다. 초량의 이바구길, 차이나타운, 김민부 전망대, 이바구 공작소, 장기려 박사 기념, 더 나눔, 유치원의 우체통, 수정산 가족공원 등 관광 명소가 산책로 인근에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산역까지는 삼복도로 산책길과 도심과 부산대교를 멀리 바라보며 걷는 길입니다. 부산시의 동구 초량동 이바구길은 부산 역사와 문화를 담은 테마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제감경기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해방 후 피난민들의 생활터전이었던 5, 60년대 산업부흥기였던 70, 80년대 부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로 168 계단과 모노레일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모노레일 타고 오르며 부산 시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남파랑길 1코스의 길이가 19km, 두루네비에서 소개한 트레킹 시간은 7시간인데 우리 산들 투어에서는 6시간을 주어졌습니다. 5, 6도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기념사진 찍고 새로운 누르네비 앱을 설치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출발하였는데도 후미 기준 5시간 30분 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오늘 부산항에 도착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 돼지불백 전문점 부경불백에 들려 저녁 식사를 하고 인천으로 향합니다. 다음 카페 산들 투어 어랑 김주호였습니다. 산들투어 남파랑길 투어단이 남파랑길 2코스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태종대 전령해안 산책로 영도대교까지 출발합니다.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영도 복내산 둘레길과 태종대를 지나 전령해안 산책로, 영도대교까지 19km 거리이다. 부산역 남파란길 부산 2코스 종합 안내판 앞에서 남파란길 2코스 트레킹을 시작한다. 부산역 풍물거리로서 포장마차가 주웅들어서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포장마차 몇 개만 보이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세관 삼거리인 부산무역회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 부산본부세관 담벼락 옆으로 계속 직진하여 도로를 따라 진행한다. 부산항 연안여객 터미널과 부산항만공사를 지나고 부산대교에 올라 부산대교를 건너간다. 부산역에서 2.0km를 걸어온 것이다. 복내교차로를 지나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복내산 둘레길로 접어든다. 숲에서 즐기는 힐링로드로 복내산의 둘레길과 태종대로 이어지는 산책로이다. 영도를 대표하는 복내산은 숲과 명아주가 많아 신선이 사는 산이라는 의미이다. 청학동 해돋이마을 전망대에서는 부산항대교와 신선대부두 등 조망이 좋은 곳이었으나 짙은 안개로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갈림길에서 복내산 둘레길과는 작별하고 고신대학교 지나고 한국해양대학교 입구지를 만난다. 태종대의원지 입구까지 태종로를 따라 계속 직진하는 구간이다. 태종대의원지 입구를 만나고 태종대 열차 탑승장에서 태종대 순환로를 한 바퀴 도는 순환열차를 타기로 하였다. 중간에 등대 전망대에 내려 등대를 관람하고 다시 남파란길과 합류하기로 한 것이다. 두루누비 코스는 열차 탑승장에서 바로 감지해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태종대라는 이름은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이 서기 676년 삼국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후 전국을 순회하던 중 이곳에 들러 국민들과 함께 울창한 산림과 수려한 해안 절경에 심취하여 화를 쏘며 즐기던 곳이라 하여 유래된 이름으로 무려 14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차할 전망대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탁 트인 바다 절경을 감상하면서 도시 생활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뚫어내는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고 해발 100m의 절벽 위에 커피숍과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등대까지는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으므로 전망대와 등대를 함께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곳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해발 250m의 푸릇한 자라나무로 해송을 비롯한 난도성 화류씨, 생강나무, 호박나무, 사시르피나무 등 200여 종의 식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태종대는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청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방귀포도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323호, 송돌매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지난 2005년 11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태종대의원지 정문에서 유엔기념비를 잠시 둘러본다. 한국전 의료참전기념비는 유엔의 결의와 적십자 정신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여 유엔군과 한국군을 치료하고 난민을 구호한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에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76년에 세워졌다. 중리해변으로 내려서 해양힐링로를 따라 걸어 고개를 넘어선다. 중리 맛집거리 먹거리촌에 들러 점심을 먹는다. 중리해변의 중리노을 전망대를 올라보고 중리해변으로 내려선다. 태평양 전망대,
벤치 쉼터, 또 다른 전망대, 장미 없는 장미터널 등을 지나고 해안가 철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전령전망대로 이어진다. 전령전망대에서 아주 맑은 날 수평선을 바라보면 대마도가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안개로 조망은 포기한다. 전령해안 산책로는 부산 영도 남서쪽 해안에 조성돼 있는 곳이다. 해안 절벽 일대의 전망대, 돌계단, 출렁다리 등이 설치돼 있다. 시간 여유를 갖고 걸으면 파도가 들려주는 절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전령해안 산책로는 휘녀울문화마을 통하는 중간쯤에 공사 중 통행금지 표시판이 있어 도로 위길로 올라선다. 하늘전망대와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입구를 지나면서 흰여울 전망대에서 흰여울문화마을로 내려선다. 흰여울해안 터널을 지나는 해안가는 낙석위험 지역으로 출입을 금지시켜 놓았다. 흰여울 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바닷가 절벽에 집을 지으며 형성된 마을로 2011년부터 빈집의 지역 예술가 등이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벽화 등으로 마을을 꾸미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저는 같이 오다가 밑에 해안길은 지난번에 제가 알바했던 곳이라 기억이 나서 우회로 올라왔습니다. 마을 세 번째 왔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진짜 새롭습니다. 사는 사람 힘들지만 요즘 또 볼거리가 있고 언덕들이 있어요. 형도 그 고동마을 그 동네 약간 비슷해요. 우무에 해무예요. 해무.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에 해무까지 껴서 너무 아름다운 오늘 진짜 힐링 충만 100% 화이팅! 나는 행복합니다. 영화 촬영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범죄인, 범죄와의 전쟁, 암수살인, 카운터타운, 사생결단, 태풍, 첫사랑, 사수, 벌기대 등. 흰여울문화마을을 끝나는 지점의 남항대교를 바라보며 남항의 상조망로로 이어진다. 남항의 상조망로에서 뒤돌아본 흰여울문화마을, 전령해안 산책로, 동래산 등이 안개에 묻혀 있었다. 남항의 상조망로 끝에서 우측도로 남항서로를 진행하여 깡깡이예술마을 거리박물관으로 들어선다. 깡깡이마을은 부산 영도구 대평동의 대한민국 근대 수리조선 1번지였다고 한다. 깡깡이는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된 이 영도대고 한다. 영도대교를 바라보며 빙빙 돌아가는 깡깡이마을을 지난다. 현인 노래비를 지나며 영도대교를 건너가면서 남파랑길 부산 2코스 트레킹을 종료한다. 남파랑길 부산 3코스 종합 안내판 앞은 버스 정류장과 중부관광 안내소 옆에 세워져 있다. 산들투어 남파랑길 투어단 용한수 AI였습니다. 공비 속을 걷다. 마음의 파도를 남기다. 남파랑길 3코스 여행기 2025년 5월 2일 흐린 하늘 아래 산들투어 남파랑길 투어단은 부산의 남쪽 푸른 길 남파랑길 3코스를 따라 조용하면서도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파랑
오랑길 3코스 출발합니다. 화이팅! 인천에서 내리던 봄비는 부산에 도착해서도 그칠 줄 몰랐고 회색빛 하늘은 오히려 이 길의 깊은 감성과 잘 어울렸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부산의 상징 영도대교. 바다와 사람의 삶이 교차하는 이곳은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살아있는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죠. 단체 사진을 찍을 즈음 빗줄기가 잠시 멈췄고 우리는 우산을 받쳐 들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 목적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아래 펼쳐진 조용한 이 공간은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뜻밖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부평 깡통시장. 비가 오는 날임에도 시장 골목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따뜻한 사투리와 사람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먹자골목에서 꼼장어를 맛보며 부산의 진짜 삶을 잠시나마 함께했습니다. 다 먹는 거야. 아, 물렁뼈 다 먹는 게 다 먹는 기고. 꼼장어고 예. 바다장어는. 바다장어는 뼈가 있어갖고 뼈 추려갖고 회를 떠먹어야 돼요. 자, 내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다장어가 있고 꼼장어가 있대요. 바다장어와 꼼장어 차이는 뭐냐? 뼈가 있는 거가 있고 뼈가 없는 게 있대. 뼈가 없는 거는 꼼장어, 뼈가 있는 거는 바다장어. 지금 여러분이 먹는 거는 꼼장어, 뼈가 없는 거. 아들 오늘 이제 즐겁게 드세요. 만개가 뭐예요? 망겠다. 여기 있네. 그림 보이다. 그림 뭐가 붙어 있는 거. 저기 안에 저기 발에 있어. 저기야. 전달지게 망겠다. 망겠. 80 이렇게 젊어? 네. 근데 여기서 장사 얼마나 했다고? 50년. 50년 장사했다고? 그럼 내가 28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땐 더 젊었겠네. 오, 그때는 60대도 안 되고 그랬죠. 50대는 더 엄청 좀. 바다 내음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 송돌 수욕장. 동양의 라플릴만큼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졌고 송도구름 산책로 위로 스치는 바닷바람은 우리의 마음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로 조성된 테크길을 지나 도착한 암남공원. 푸른 숲과 해안 절벽이 어우러진 그 풍경은 자연이 건네는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해안산책로. 여기가 뒤에 있는 것이 지금 그죠? 동양의 나폴리. 나폴리와 같다라고 동양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지금 태종대 끝에가. 예.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아파트가 지금 지난 밥 먹었던데,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건 흰여울 마을. 흰여울 마을. 네, 흰여울 마을. 이렇게.
송도용 동구름다리에서는 입장료가 다소 아쉽게 느껴졌지만 이내 이어지는 부도전망대까지의 길은 마음을 자연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지질생 태탄방로, 수억 년 시간의 흔적인 정단층 앞에 서니 인간의 삶은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부도전망대에 도착해 저 멀리 부도섬에 부서지는 물결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잠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지나친 부산환경공단과 냉동단지의 풍경, 산업과 자연, 두 세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부산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오늘 여정의 마지막, 감천항. 잔잔한 파도와 빗방울이 멎은 저녁 노을은 마치 탄중하루 해변에서 보았던 따뜻한 기억을 소환해 주었습니다. 남파란길 3코스, 그저 길이 아니라 걷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적셔주는 감성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들투어 해파란길 투어단 만수 김영재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 남파랑길 4코스 출발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산들투어 남파랑길 투어단은 부산 감천 사거리에서 출발해 다대포항, 모룬대, 아미산, 전망대를 거쳐 장림포구 분해치아를 지나 사하구에 이르는 총 21km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감천 사거리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감천항을 지나 산길로 접어듭니다. 에서 2.5km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느릿한 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의 뒷모습 속에서 이곳의 시간은 분명 조금 더 천천히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두송 터널 위를 지나 두송 반도라는 표지판을 만납니다. 부산 다대포 인근의 이 반도는 기암 개석과 해송, 숲길과 지질 명소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잘 알려진 곳. 모룬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질학적 가치 또한 빛나는 곳입니다. 두송중학교를 지나 다대포항으로 접어들면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핀 풍경이 우리의 발걸음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이 길은 단순한 해변 산책로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작은 상점들의 삶의 이야기를 건네는 듯합니다. 다대포항 해변가에선 산들투어 회원들의 노래 연습을 해봅니다. 오는 6월 6일과 7일 1박 2일로 예정된 을숙도 여행과 햇바람길 50코스 완주 기념집 발간 때 영상 촬영을 위한 리허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여행. 가볍게 간식을 나눠 먹은 뒤 본격적인 여정을 위해 모른대로 향합니다. 모른대는 걷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기암괴석과 해송이 어우러진 숲길,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월과 자연이 깎고 다듬은 대지의 숨결이 발끝에서 속삭입니다. 우리는 잠시 방향을 바꿔 화선대로 향합니다. 아름답고 바람이 부는 높은 곳, 화려한 풍경을 담는 동남쪽 전망대라는 이름 그대로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푸른 하늘과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 무런대입니다. 벌써 낙동정맥 한 10여 년 전에 끝났는데 이 길을 다시 걸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고요. 비 온 뒤라 물 온 데가 더 예쁘고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물 온 데가 물이 올라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다시 모른대 입구로 내려서면 길은 다대포 해변공원과 해수욕장으로 이어집니다.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걷는 기분은 마치 바다와 친구가 된 듯한 자유로움입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해변 음악당에선 음악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로 도시와 바다가 낭만으로 물듭니다. 이윽고 아미산 전망대로 향합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누군가 굴짜장면 먹고 가자 하며 유혹하고 우리는 흔쾌히 길가의 식당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다대포. 그래서 돌 짜장집에 왔더니 부치기도 또 이렇게 부쳐 먹네. 뭐예요? 오뎅 몇 거죠? 안 뜨거워요. 손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해물은 저희가 다 삶아 나온 거라 소안에 무슨 비빌 게 있거든요. 한번 저었다가 바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푸짐한 상차림과 따뜻한 인심이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소중한 한 끼가 되어줍니다. 돌짜장은요, 이제 오픈한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먹는데, 저희는 온도가 배달하다 보면 온도가 식기 때문에 돌판에 250도 온도에서 짜장이 나가기 때문에 다 드실 때까지 온도가 식지 않고 마지막에 밥까지 깔끔하게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돌짜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전망대에 오릅니다. 발 아래 펼쳐진 낙동강 하구에는 침전물이 쌓여 작은 썸을 이루고 태양빛 아래 그 물빛은 더욱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장엄한 풍경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말없이 서 있습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생각은 잔잔해지고 걸음은 천천히 더 깊어집니다. 전망대를 지나 숲길을 따라 내려오면 장림포구에 도착합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 속에서도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이곳은 부네치아라는 별명답게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여기는 베네치아를 본딴 부네치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참 우리 6월 6일 날 여기 오잖아요. 저녁 노을 보러 여기 다시 한번 오면 어떨까요? 좋아요. 내 권한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아쉽게도 노을을 담기엔 아직 이른 시각. 다시 오자는 약속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지막 구간은 창꽃이 만발한 뚝방길입니다. 낙동강 하구를 따라 걷다 보면 사구에 이르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다음 달 남파랑길 5코스 을숙도로 향합니다. 버스에 오르며 오늘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풍경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산들 투어와 함께한 남파랑길 그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빈술의 홍영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파랑길 5코스 트레킹과 해파랑길 종주 기념 출판회 개최 2025년 6월 6일 산들투어 남파랑길 투어단은 부산의 남쪽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풍경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남파랑길 5코스 부산 사하구를 출발하여 을숙도를 통과해가지고 송정공원까지 21km를 출발합니다. 이번 여정은 남파랑길 5코스 21.9km로 난이도는 쉬움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안에는 부산의 자연, 산업, 예술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출발점은 낙동강 하구도 남파랑길 5코스 시점이었다. 강줄기와 바다가 뒤섞이는 낙동강 하구의 풍경은 경계를 허문 듯 마음을 탁 트이게 했다. 바람결에 일렁이는 수평선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다. 이어서 을숙도로 향했다. 부산 사하구에 자리한 작은 섬인 을숙도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겨울이면 철새들이 하늘을 수놓는다. 이날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 들러 철새 탐조와 생태 전시를 둘러보고 무료 망원경으로 머물다 떠나는 새들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또한 을숙도를 둘러보기 위해 무료 전동차를 타고 여기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기수역 하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하구역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어서 철새가 오기 좋은 장소입니다. 요 밑으로는 남해 바다고요. 저 밑에 다리 하나 있는 것은 을숙대교 돌아가게 되면은 나대포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을숙도는 새가 많고 맑고 깨끗한 섬이라는 곳인데 맑고 깨끗한 섬은 맞는데 오늘은 새가 없습니다. 새가 모두 다 왼쪽 참배하러 갔습니다. 여기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한번 텔레비전 보시기 바랍니다. 30여 분 동안 을숙도의 자연과 철새의 생태를 가까이에서 즐겼다. 이후 생태공원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하나의 자연 교향곡처럼 귓가를 스쳤다.
낙동강하고 전망대에 올라선 순간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길은 을숙도를 지나 을숙도 대교 아래를 따라 이어지고 갈대숲과 강변을 따라 명지 오션시티로 닿았다. 소나무 산책로에 들어서면 소량 가득한 숲길과 솔잎 밟히는 부드러운 소리가 도시의 소란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낙동강하고 생태 보존구역으로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이곳을 지나 다시 신호대교를 넘으며 녹산공단으로 접어들었다. 르노코리아 건물이 우뚝 선 풍경은 부산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듯 무게감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송정공원에 도착하며 21.9km 남파랑길 5코스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트레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하룻밤은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다. 홍해에서 만나보기를 예수님 자원봉사로 나누며 살리라. 이때나 우정에게 용산길 따라서 이발로 오래냐 안고 사들려내 부산 사하구 계정로 41에 위치한 봉이 돈단지 식당에서 어랑 김조호 사진작가의 해바람길 50코스 770km 종조 기념식 불판회가 열렸다. 보니까 또 가슴에 또 와닿더라고요. 해바람길 못지않게 함께 즐겁게 걸었으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만족할 때까지 즐겁게 건강하게 파이팅합시다. 끝까지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투어단은 함께 걸었던 길을 되돌아보며 남파랑길의 성공과 해파랑길 출판을 축하하는 단합 행사를 열었다. 남파랑길 5코스의 강과 바다 그리고 출판회와 함께한 이 여행은 자연과 사람, 기록과 기억을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길 위에서 만난 풍경과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산들 투어의 새로운 여정을 이어갈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산들 투어 남파랑길 투어단 미린의 손성순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